늘 얘기하지만 존버가 답이다. 그래 해야 올라요. 근데 전반적인 이 시험지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난이도는 쉬운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쉬운 거가 작년 9월, 그러니까 24학년도죠. 23년에 있었던 9월 시험지도 쉬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똑같이 그때 정부의 언급 이후로 쉬워졌는데 수능은 결국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6월 평가원도 남들은 쉽다 하지만 결국 등급컷 박살났고, 근데 이번 9월 평가원이 그 정도로 박살날 것 같진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대비를 할 땐 무조건 이거보다 어려운 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작년에 저도 쉬운 거 대비시키다가 애들이 우르르 배신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난이도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커튼콜 3회까지 세팅을 해놨는데 1, 2회가 기존 방식이고 3회가 이번 6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스투 22, 25 바뀌어있고 그런 거. 근데 지금 이 시험지 보면 단원 배치가 거의 6월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완전히 1대1 매칭까지는 아니어도 뭐 22번, 15번 바뀐 것도 그렇고 10번에 도형인데 그림 안 나온 것도 그렇고 뭐 14번에 또 지수로그 나온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차이가 있죠. 12번은 이제 지난번에는 함수 그래프였는데 이번에는 등차 수열 오랜만에 나왔죠. 6월엔 등차 수열이 4점짜리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13, 11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맨날 수업 때 얘기했었던 노트 이거 있잖아요. 그 노트만 떠올라도 풀이가 그거에서 가지치기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하기로 한 거 그대로 하면 답이 다 나와. 제일 심각한 건 15번까지도. 그러니까 이 15번이 와, 뭐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미분 하기로 했었나? 뭐야 이거 그냥 도함수 아니야? 뭐야 x 약분되네? 뭐야 끝났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기본 틀에 벗어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거지.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뭐랄까 뭐 굳이 언급하자면 복습을 해야 될 문제 아니면 한번 신경 써야 될 건 21번이에요. 절대적인 문제의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물론 이제 얘도 우리가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n차 함수 구하는 매뉴얼 관계식 몇 개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풀어 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가 요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대비를 미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등식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보이지만 결국 뻔해요. 그 다음 22번도 그냥 점화식이고 점화식이 안 나오길 바랬지만 결국 또 나왔어요. 이 정도면 점화식 무조건 한다고 봐야 돼. 일단 수능까지는. 근데 난이도는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 선택 과목 해설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공통까지만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다지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많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따지자면 21번.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난이도가 무조건 디폴트가 아니에요.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는 어려운 걸 대비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쉬운 걸 대비하는 건 문제거든요. 왜냐면 그랬다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 망하는 거잖아. 쉬운 걸 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망가지는 거고 작년 수능이 그래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윗단계를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만약에 6월, 9월의 기조가 똑같으면 수능까지 똑같을 가능성이 난 개인적으로는 높다고 봐. 물론 최근 입장에서는 그 흐름이 많이 깨졌거든요. 6월, 9월과 수능의 어떤 그 연결다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엔 최근은 확실히 다르고 근데 이제 다만 하나 신경 쓰이는 건 이 틀을 바꾸려고 이미 6월 평가원부터 푸시를 한 거라면 우리가 뭐 22, 15 바뀌고 그런 것들 도형 빠지고 그래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수능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너무 비슷해요 시험지가. 단원 배치 이런 게. 완전히 똑같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험지가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긴 써야 돼. 어쨌든 제가 다 케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힘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못 봤으면 왜 못 봤는지 잘 봤으면 왜 잘 봤는지를 알아야 돼요. 잘 보신 분들은 그 잘 본 환경과 어떤 느낌을 내가 앞으로 있는 모든 시험지들마다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 그냥 잘 봤다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잘 봤을까 이런 거.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 나름 내가 왜 점수가 깎였는지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실수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실수가 아니지만 그냥 정신적으로 실수가 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면에서 일요일 날 해드렸던 거예요. 일요일 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었냐면 첫 번째 두 각과 아주 요즘 핫한 학원이죠. 플러스 끼인각. 그러니까 두 변의 사이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우리 뭐 이용한다 그랬죠? 제일 흔한 게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
첫 번째가 코사인 법칙이고 두 번째가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반드시 필요한 공식이 뭐가 있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넓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의심의 컨셉으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딱 봐도 코사인 법칙은 안 되죠. 각에 대한 정보도 없고 변의 길이가 픽스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심지어 뭐가 있어요? 외접원의 넓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해야 될 포인트.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넓이가 나오면 그러니까 반드시 코사인 법칙보다는 뭐예요? 사인 법칙일 가능성이 오지게 높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게다가 또 뭐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도형 문제에 수선의 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은 뭐 그래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수선의 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꺼내 쓰려고 마음 먹으셔야 되는 건 삼각형의 뭐예요? 넓이에요, 넓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결국엔 높이기 때문에 넓이 이용해서 관계식을 따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요. 넓이가 같다는 관계식을 먼저 잡아봤을 때 왼쪽 2분의 1에 비율 적은 거거든요. 루트 2a 곱하기 a 하면 누구예요? 루트 2에? a제곱이죠? 그거에 사인 a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지 a. 이게 삼각형 넓이죠. 맞음? 그리고 두 번째 요 놈을 넓이를 비교하셔야 되니까 2분의 1에 높이가 누구예요 지금? 2죠?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에다가 누굴 곱해줘야 넓이가 나와요? BC 카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또 뭐 하셔야 돼요? 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럼 땡겨보면 사인에 A분에 누가 와야 돼요? BC 카드 와야 되죠. 그럼 얘가 반지름의 2배니까 지금 넓이가 50파이면 반지름이 누구요? 5루트 2죠? 그럼 결국에 얘는 누구예요? 10루트 2가 되겠죠. 맞음? 그럼 우리가 BC 자리를 10루트 2 사인 A를 집어넣으면 사인 A 약분되면서 A라는 문자 하나 식 하나니까 여기서 소문자 A가 나와버리죠. 이해돼요? 그럼 소문자 A 나오면 이 길이 알고 우리 뭐 구하시는 거야? BH 구하는 거잖아요. 피타고라스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니까 문제는 그렇게 풀어내면 되지만 공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문제에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럼 케이스가 몇 개라 그랬죠? 2개라 그랬죠?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개인 경우? 1개인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몇 개인 경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1개와 2개 이상을 비교할 때 그냥 단순히 개수의 의미가 아니라 얘네가 서로 닮음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개가 단독으로 나와 아니면 서로 닮음이 아닌 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피카츄죠. 인정? 근데 만약에 서로 닮음인 게 2개 이상 나오면 뭐 이용하기로 했었죠? 그쵸? 이때는 삼각비 아니면 닮음비. 인정?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딱 봐도 얘는 피타고라스겠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죠.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라 이놈 알면 이놈 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나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정도면 외관상은 어려워 보일 수 있더라도 그냥 이때 뭐 하기로 했다라는 길만 걸으면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게 다음에 있으면 11번부터 14번까지 다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랄까 반성해야죠. 근데 답안 11번은 좀 말씀드릴 게 좀 있긴 있는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11번에서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하면 이 위치 함수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죠. 그럼 그 방정식을 한쪽으로 몰아봤을 때 누가 나와요? t세제곱에 더하기 누구 나오지? 빼기 6t제곱인가? 더하기 t에다가 마이너스 6a 0이죠. 이게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올해 6월 평가원 12번 그 넓이 구하는 거 그거를 그냥 답지같이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때 다항방정식 식은 못 구해가지고 많이들 틀렸거든요. 기억나요? 얘도 여러분들 t값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이런 거는 다 넣어보는 그런 단순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항방정식 그쵸? 다항방정식에서 조립제법 이용하실 때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 이때 누구 넣는 게 일단 첫 번째 후보라 그랬죠? 아니죠. 실근에 곱 있죠. 근각일수의 관계 쓰면 실근에 곱 나오잖아.
실근의 곱의 약수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되면 또 종교화가 돼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기로 한 행동은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불나면 어떻게 할 거야? 뭐라 배워요, 우리? 아니지, 그 막 젖은 수건으로 입 감싸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창문 밖으로 탈출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것들을 괜히 토달고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봐. 제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늘 얘기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일단 뭐 구하셔야 돼? 첫째 항부터 합구하는 거죠. 근데 결국 AN이 누군지를 알아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등차 수열에서 AN 구하기. 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고. 등차 수열에서 AN 구하기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 관계식 몇 개 필요한가요?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식 2개만 구하면 이 답은 무조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주어진 조건식 해석만 하면 끝나야 돼.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주어진 관계식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이거 좀 이따 또 나와요. 미적분에 SN이 주어져요. SN 주어지면 우리 뭐 하셔야 돼? 그쵸? 이때도 우리가 행동 강령을 그냥 두드려 놔서 외웠죠. 합이 주어지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뭐 구하시는 거야? AN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N이 어떻게 돼야 돼요? 2부터가 돼야 돼요. 맞음? 그러면 2부터인 걸 이용해서 첫째 항까지 비교를 해보면 S1이랑 같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성질을 여기도 입혀 넣어 봐야 돼요. 그럼 봐봐. 우리가 얘도 bn 빼기 bn-1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다 적을게요. 잘 보셔야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사적으로 풀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많이 한 거야. 마이너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에 n제곱 나오면 뭐 하기로 했나요? 그쵸? n이 홀수인 경우와 자음만 적어서 짝수인 경우로 뭐 하셔야 돼요? 케이스 나누기로 했죠? 맞아? 그럼 얘도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잘 봐요. 봐요. 얘를 해석하면 어떤 느낌이냐? 홀수항이 플러스요, 짝수항이 플러스요? 그럼 A1 빼기 A2 더하기 A3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를 홀짝으로 나누시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딸려오셔야 돼요. 그럼 봐요. 얘를 만약에 B, 2n이라고 해볼까요? 이해하기 편한 것부터. B, 2n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딱 짝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 친구끼리 마이너스 D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D의 N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의 2n-1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 홀수 번째 전항까지는 짝이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D에다가 n-1개는 그대로 짝이 맞춰져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누구만 더하면 돼요? A에 2n-1만 더하면 되죠. 맞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공차가 n-1개 빠진 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는 누구예요? 얘가 n-1만큼 앞으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A에 누구요? N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가. 잘 받아 적고 필기하셔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요 놈을 다시 표현해보면 B2n이 결국 누구예요? 여기다 1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말한 두 개의 관계식 중에 첫 번째 관계식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넣어야 돼요? 여기다 2 넣고 4 넣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에 2 더하기 A에 4가 0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등차 중항 걸었을 때 A3가 누가 나와요?
0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3가 0이고 공차가 누구요? 2죠?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다이렉트로 일반항을 먼저 구해버리면 일반항은 항상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니까 누구로 시작해야 돼? 2n에다가 3 넣어서 0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 마지막이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거 얼마 전에 면에서 정리했잖아요. 뭐가 있느냐? 알아야 돼요. 문제를 푸는데 어떤 수열에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나뉘어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가 나와요. 지금처럼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나눠져 있고 시그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그마 1부터 2n까지 A에 K가 결국 누구랑 같다 그랬죠? 시그마 1부터 n까지 해서 A에 2K-1 더하기 A에 2K와 항상 같다 그랬죠. 맞음? 이것도 이거를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얘를 써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얘도 봐요. 그러면 요 놈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1부터 누구까지 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시그마.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합은 1부터 4로 끊었을 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합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돼? 마이너스 dn에다가 더하기 an 와야 되죠. 더하기 a9 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an이 누구예요? 요 놈이잖아. 맞아? 거기에 마이너스 dn까지 있으면 결국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맞음? 그 다음에 이제 A9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누구 넣어야 돼요? 9를 그냥 넣으면 되잖아, 다이렉트로. 그럼 여기에 누가 나오는 거야? 아, 잠깐, 여기 A9가 아니라 B9죠? B에 대한 합이니까. B9가 되면은 여기에 5 넣어야 되죠? 그럼 A5 넣는 거 아니에요? 맞죠? A5는 얘 누구예요? 4가 되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쓰이는 논리를 보면 새로울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부분인 거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늘 했던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지금까지 시험지들 중에 제일 쉬운 편이긴 해. 좀 애석하게도 근데 이제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온 경우가 문제인데 잘 나와도 잘 안 나와도 여러분들 겸손하고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해. 요즘 애들 붕 뜨거든요. 다 붕 떠요. 수시 접수하면 다 지들이 합격한 줄 알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디 있으면 나 어디 갈까 뭐 이런 고민 엄청 한단 말이야. A 학교랑 B 학교 둘 다 붙으면 어디 가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 붙는 게 먼저죠. 아니 그니까 어쨌든 잘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70일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실전 개념 아니면 막 대치동 어둠의 스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적용이 잘 안 돼. 물론 이제 21번이 조금 그런 뉘앙스가 나올 법한 소스가 좀 있는데 전 안 알려드릴 거지만 괜히 또 건드렸다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난잡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요즘 흔한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안 나와서 뭐 대입하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억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나의 생각이야. 물론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마 틀리겠죠, 제가 당연히. 뭐냐면 지금 막 의대 애들이 만약에 수능을 많이 보러 와요. 근데 시험이 어려워. 근데 기존 애들 못 보고 걔네만 잘 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망하거든. 그럴 바에 아싸리 쉽게 내버리고 다 망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얘네만 다 맞는 게 아니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포기하시면 안 돼요. 13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지금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뭐가 있냐면 자 봐요.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같잖아요. 최고차 계수가 동일한 거야.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동일하면 여러분들이 이 두 혹은 이 여러 2차 함수는 어떤 관계예요? 반드시 평행이동 관계예요. 알아두세요. 이제 고1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미리 아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하게도 서로 평행이동 관계인 거예요. 이해됨? 근데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위에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7이죠. 그 다음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7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y라는 꼭지점이 7로 동일하니까 우리가 좌우 평행이동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 또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됨?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누구예요? P고 Q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A라는 영역이 누구예요? 요 전체 영역이 A 아니에요? 얘가 A인 거잖아. 그 다음에 지금 그 B가 의미하는 게 어디예요? 네, 이게 급하게 읽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0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도 원래는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K가 누구보다 커요? 4보다 크니까 여기 어딘가에 K가 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어차피 우함수죠.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 관계일 땐 기하적인 해석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A가 2B라는 건 B의 2배가 A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 놈을 A의 절반 영역이라 잡았을 때 이 영역과 이 영역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2배라는 걸 성립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뭐가 있냐면 두 영역이 한 점을 공유하는 거지. 두 영역이 한 점을 공유할 때 넓이차 어떻게 구해요? 넓이차는 우리가 한 개의 정적분 이용하기로 했죠. 한 개의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끝나야 되죠. 이것도 다 선에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가 들어오고 fx를 적분을 땄을 때 얘가 누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관계식만 정리하면 답이 나와야죠. 네? 왜냐면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 넓이가 똑같잖아요. 근데 부호가 반대니까. 네? 아니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얘네가 얘의 2배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0부터 잡으면 무조건 넓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넓이가 요놈과 요놈이 같다를 이용하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알죠? 14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많은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얘도 했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뭐가 있냐면 얘가 지수함수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요렇게 되고 기울기가 3인 애가 요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AN이고 얘가 BN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춘? 그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N루트 10이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많이 정리해드렸던 거지만 뭐가 있느냐?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 위에 두 점, 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 위에 두 점 거리가 나와 있으면 우리 뭐 써야 돼요? 델타 X와 델타 Y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야죠. 그럼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잘라보면 요것과 요걸 이렇게 잘라봤을 때 기울기가 지금 누구예요? 3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1대 3이어야 되죠. 1대 3이 n루트 10이 나오려면 요 놈이 n이고 요 놈이 3n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했었죠. 지수로그 하면서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던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느냐?
요 점이 P고 우리가 요 두 점의 델타 X와 델타 Y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의 Y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죠? F에다가 주어진 좌표 P 더하기 델타 X를 넣은 함수 값이랑 누가 같아야 돼? 기존의 함수 값에서 새롭게 추가된 델타 Y를 더하니까 이게 무조건 관계식이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을 토대로 우리가 식을 여기서 한번 따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를 그냥 P라 그래. 괜찮? 그럼 어떻게 돼요? 2에 P 플러스 N이 누가 되는 거야? 2의 P제곱에 누구예요? 더하기 3N이죠? 맞음?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구하셔야 되는 게 x1, x2, x3 즉 역함수의 x값들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와요. 지수와 로그함수. 문제를 푸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죠? 역함수를 봐야죠. 인정? 근데 얘는 대놓고 역함수잖아. 밑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xn들은 사실상 기존 함수에서의 누구와 같은 거예요? y값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y값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즉, 큰 걸 구하는 거니까 bn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bn의 y값. 그러면 p를 n만큼 더해서 여기다 넣어버려.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xn은? 네, xn은 누가 되는 거야? 2 p에다가 더하기 3n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 y값에다가 3n 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p제곱만 n으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얘는 2의 p제곱이 얘 2의 n제곱 곱하기 2의 p제곱인 거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p제곱 빼기 누구? 1 분의 누구예요? 3n이죠. 맞음? 아 그죠. 2의 n제곱이죠. p가 아니고. 요렇게. 이해돼요? 그럼 요 놈이 그냥 xn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1과 2와 4를 넣으면 그냥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인정?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했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게 없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수 없이 다이렉트로 이런 걸 찾았느냐가 핵심인 건데 시간 관리만 잘 됐다 혹은 시간 관리를 아예 안 했다 친다면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정도까지는 다 맞추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원조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원조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무슨 원조건이요? 얘도 지금 보시면 x, y 위에 그 원점이 있는 거니까 역함수 씌우면 얘네랑 대응되는 점들이 나오는 거죠. y는 x가 결국 원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뭐가요? 이거는 우리가 그 결론을 뛰어넘어서 그래. 얘에 대응되는 게 그 점이다를 원을 이용해서 준 거죠. 얘는. 교점을 준 거니까.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 우리가 대칭이 되는 축 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여기에도 이렇게 대응되기 생겨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한 원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이 대응되는 거고 요 놈과 요 놈이 대응되게끔 문제를 출제한 거지. 대놓고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안 했잖아요. 어떤 교점인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을 대칭시킨다는 표현을 원을 이용해서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은 그게 있어요. 국어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랑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의 느낌을 봤을 때 수학이 그 직관적인 의미가 훨씬 세. 그러니까 잘하는 거의 기준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수학의 변태들은 엄청 많거든요. 타고난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진짜 너무 잘하는 애들이고. 근데 이 시험이 요따구로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조금 아쉽죠. 그런 친구들은. 아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안 아쉬울 것 같아. 원래 잘하니까 그 밥이 그 밥인 거야. 뭔 느낌인지 알죠? 난이도가 좀 다른가? 지금까지 다 쉬운 거 아니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늘 다 맞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덜 어려운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쉬웠는데. 근데 성적을 끌어올린 친구들은 쌉손해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난 이 정도 기준이면 막 120점 맞을 수 있는 성적인데 현실적인 구조상 100점밖에 안 돼. 근데 제일 최악은 확통이에요. 진짜 막 그 다른 회사의 예측처럼 확통 등급컷이 만약 진짜 98이야. 그러면 확통은 진짜 안타깝죠. 98이 나왔어. 있죠. 점은 지금 네, 그런 빌런들 가끔 있어요. 눈 뽑아야 될 친구들. 친구하면 98. 그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가끔 있다니까. 근데 이제 공부한 친구들이 원래 정시로 대학 갈 친구들은 98점 나와도 짜증나지만 그렇게 막 영향이 엄청 대단하게 큰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확통 올라가지고. 그럼 뭐 빡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감안하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은 져야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안 돼. 자, 봐요. 일단 정적분함수 이 두 개는 무조건 적어놔야죠. 이거는 그냥 국룰이에요. 국룰. 윗끝, 아랫끝 맞추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미분해가지고 피적분함수 바깥으로 꺼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15번이 원래였으면 조건이 좀 해석이 필요해요.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얘는 아 뭐야 일단 미분하기로 했으니까 해보자. 오케이 해볼게요 한번. 그럼 왼쪽 어떻게 돼요? 그쵸 xfx 되고 오른쪽은요? XGX. 그쵸 xgx죠. 예. 그 다음에 진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 미분하면 불러주삼. 10x 세제곱 24x 제곱. 그쵸 요거에 24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를 약분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 있는 항등식 x를 약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원래 함부로 약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f랑 g가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근데 만약에 미적분 관점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약분하고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x가 0이 아닐 때는 따로 정해 주셔야 돼 원래. 근데 얘는 다항함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가 당연히 나 조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f 대신에 누가 와야 돼요? x. g'x 아니에요? 이것도 얼마 전에 그 선에서 했었죠.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푸는데 만약에 f' 곱하기 g 더하기 뭐 미적분 친구들은 오히려 더 괴랄한 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f'g 더하기 fg'에 대한 항등식이 나와요. 그럼 이때 우리 뭐 하셔야 돼요? 그쵸? 얘는 부정적분 하셔가지고 뭐 이용하셔야 돼요? f 곱하기 g를 이용해야죠. 맞으마님? 그쵸? 뻔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g' 더하기 gx가 누구의 도함수예요 결국? 그죠? 그러면 x에 gx가 왔다고 쳤을 때 누가 와야 돼요? 척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에다가 x 세제곱 나오고 더하기 12에 x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6에 x에다가 적분상수 c 나와야 되죠. 맞음? 근데 얘도 항등식이니까 그쵸? 왼쪽에 0 넣으면 얘 누구 돼요? 0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 놈까지 0이 돼야 되는데 앞이 다 사라지고 c만 남으니까 c 또한 누구여야 돼요? 0이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잘 봐. 여기서 또 뭐예요? 우리가 x 나누고 얘 제곱 1제곱 사라지면 gx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끝 아니에요?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됐어.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킬러 문항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배제된 건 좋아. 그러니까 15번이 이렇게 난이도가 나온 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불만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사라진 난이도가 다른 문제에 배분이 됐어야 돼. 근데 다른 문제가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11, 14가 이번엔 쉽네? 15가 좀 어려운가? 하고 15번을 풀다가 답이 나왔네? 15번 풀어볼까? 했더니 이게 15번이었던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죠? 전혀 15번에 위압감이 없어요. 왜 주관식이 나오지? 이게 15번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11, 14가 좀 어렵다가 15가 낮으면 생각보다 등급컷이 잘 안 흔들릴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포기한 애들도 많고 15는 어차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11, 14가 다 풀려. 근데 15에 도달했더니 이거 한번 볼까 했더니 답이 나와버려. 그럼 이제 애들은 가오가 살죠. 우악 하다가 이제 푸는 거지. 근데 20번도 안 어려워요. 21번이 조금 뭐지? 역시 하나쯤 막혀줘야지. 22번 봤는데 그냥 굿세어라 한국인 빌드로 그냥 팔만대장경 풀이하면 나오잖아요. 계산만 오지게 하면. 근데 이게
역칙값이 이제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어렵다는 판단도 못해요, 점화식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어려운 거죠, 이 시험지가. 그리고 확통도, 근데 확통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제가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긴 확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확통은 절대적인 확통의 난이도를 보면 미적분보다는 압도적으로 쉬운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보면 확통이 또 의외로 어려워요. 왜냐면 수학에 흥미가 보통 없는 친구들이 많이 고르니까 확통 선택자 중에서 보면 확통의 난이도도 무시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올해 은근히 19번을 약간 빡빡하게 내려고 하다가 국평에 뭐 나왔어요? 시력 테스트 나왔죠. 그냥 극대극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19번마저 난이도가 그냥 원상복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시험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0번 난이도 원래 만들다 만 게 아닌가. 잘 봐요. 이거는 가능색이에요. 약간 멀티버스 같은 느낌으로. 6월, 9월이 극명하게 눈에 띄는 어떤 특징이, 저도 이제 막 보고 왔잖아요. 2시에 이제 막 풀다가 갑자기 바로 요 수업 때문에 따다다닥 하다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저도 깊은 생각이나 어떤 분석은 못 해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6월, 9월이랑 기조가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죠. 도형이 빠지는 거, 그 다음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온 거, 그 다음 21, 22랑 15가 위치가 바뀐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매칭이 똑같단 말이죠. 그럼 그 관점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그래프는 물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 9에서 약간 잔바리로 쳐주고 수능에서 얘를 난이도 있게 끌고 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6월, 9월이랑 수능의 어떤 연관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9월 이랬는데 수능이 왜 이래? 라는 얘기가 이제 안 먹혀요. 그게 이제 패턴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 9에 절대 낚이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도형 있죠, 얘 10번. 근데 6월도 있었는데 우리가 알던 도형이 없잖아요. 막 중학도형까지 막 쫙 써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것도 좀 위험 발언이지만 중학도형에 대한 그 지식을 학교에서 채워줘요, 지금? 안 채워주죠. 그럼 또 어디서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흐름이 사교육 철폐잖아요. 폐지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중학도형이 또 어렵게 못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다 갖다 붙이는 거지. 왜냐면 너무 격변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격변할 리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그런 사교육스러운 것들이 다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다항함 성질 뭐 이런 것들 다 나가리 됐잖아요. 변곡점 이런 거는 써서 푸나 안 써서 푸나 비슷한 건 의미가 없고 진짜 썼을 때 획기적으로 빠른 것들은 없죠. 그리고 얘도 뭐 어떤 그 유명한 모 모의고사를 풀어야만 풀 수 있을 만큼 문제가 하이 퀄리티가 아니에요. 씹 로우 퀄리티예요. 그냥 뭐랄까 구몬학습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약간 뭐지? 약간 이게 있죠. 잘하는 애들도 당황하게 만드는 난이도. 뭐야? 나 뭐 잘못 풀었나? 약간 뭔가 좀 쎄하잖아. 뭐지? 이거 끝이야? 뭐야? 이거 파본인가? 알고 보니 5번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5번이 2개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15번이나 20번이나 뭐 사실상 그렇게 15번이나 16번이나 그렇게 막 어떤 위압감적인 느낌에서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지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얘들아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수능 보면 응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조련의 이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사이코 그래서 농락 이런 거. 막 이제 여기서 막 90점 나왔던 친구들이 이제 수능 점수가 있을 때 이제 시험지에서 이제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근데 좋았니?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현타 오게끔. 작년이 그랬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우린 더 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기준 맞춰서 해드릴 거니까 다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커튼콜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요 정도면. 저희 뼈 빨릴 건가요? 조금 땡길까 싶기도 해. 왜냐면은 요런 느낌이면 시험지에 대한 적응도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뭔가를 좀 더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봅시다. 몇 주 안 남았어요. 10주밖에 안 남았어. 우리 9번 보면 끝나요. 왜요? 응? 왜 10번? 10번은 수능 다음 주, 수능주 일요일이에요. 수능 3일 뒤. 만나던지. 그때도 볼 거 아니에요?
뭐 해설 강의 찍을 거예요? 자, 봐요. 다 끝났어요. 얘는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에 뭐 나와 있어요? 교점계수 나와 있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교점계수에 대한 조건이나 혹은 구하는 값이요. 뭐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걸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인정?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럼. 얘 그려보면 어떻게 돼야 돼?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자, 요런 그래프 먼저 그려봅시다. 요렇게 되죠. 맞음? 그렇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되죠. 물론 이제 왜 그래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원래 내려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정? 그럼 요렇게 되겠죠. 맞음? 그럼 여기서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평행이동이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잖아. 잘 봐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지금 이 문제에서 그렇게 도움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가지고. 뭐가 있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곡선, 그 다음 직선,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접선부터 의심해야죠. 물론 점근선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공통에서 점근선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일단 생략하는 거죠. 그럼 봐. 얘도 접선 일단 그려보면 교점 몇 개예요? 3개죠. 이미 여기서 3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이게 약간 좀 잘못됐어, 문제가 이것도. 근데 얘는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요거. 제가 생각할 땐 이거 X축 빼먹어서 아니 마이너스 1 빼먹어가지고 틀린 그런 빌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급하게 이것만 딱 그려버리는 거지.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문제 내기에 따라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해드렸습니다. 선에서 삼각방정식 있죠. 삼각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정의역 있죠. 구간. 정의역에서 등호 유무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는 양 끝에 등호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기 때문에 파란색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급하게 풀다가 다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삼각방정식 나오면 제가 또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가 있죠? 대칭성. 그 다음 주기성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대칭주기 이용하면 얘도 그냥 톡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인정? 그럼 봐. 아저씨 넋이 나간 거 아니죠 지금? 얘 딱 하나죠. 이 두 개는 요거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선 누구 나와요? 2분의 파이 나오고 여기서는 2분의 3파이에다가 곱하기 2가 나오죠? 맞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얘는 각각 구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얘 누구예요? 파이죠? 얘는 누가 나와? 3개 나오죠. 하나, 둘, 셋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죠. 이해돼요? 아니 어려울 게 없지 않나요? 문제가 좀 잘못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예? 21번이죠. 21번은 그래도 그나마 공부에 꼰떡지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볼 때 제일 신유형이야. 그나마. 21번이. 아이의 신유형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정수일 때잖아요. 자, 아저씨.
그래도 시험을 보다가 약간 제 생각이 나지 않나요? 아니 뭔가 맞다 이거지 하면 다 풀렸잖아요. 22번 숙제가 된다니까. 22번이요? 아, 점화식? 근데 뭐 점화식은 조금 뻔한 문제라 그런다 치더라도 많이 한 거잖아요, 다. 그 틀을 벗어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얘예요, 그나마 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트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근데 지금 훈련하는 면은 이거보다 훨씬 윗단계잖아요, 문제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고 과정을 적잖아, 스케치 이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완전히 의존하시고 믿으신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현장에서 막 습관처럼 튀어나온다니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봐. 이제 얘는 집에 가요. 얘는 진짜 끝나. 근데 얘도 생소한 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잡혀 있어야 돼요. 볼게요. 21번입니다. 21번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수학2의 92.8%의 문제들은 다 뭐예요? 어떤 유형 끼고 있다 그랬죠? 면할 때 얘기했잖아. 뭐예요? 다항함수 구하기죠. 그럼 얘도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n차 함수 구하기 아니에요? n차 함수 구하기는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한가요? 식이 n 더하기 1개 필요하죠. 맞음? 우리가 관계식 n 플러스 1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하나의 힌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fx를 구하는 거예요? f'을 구하는 거예요?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3차 함수가 아니라 몇 차 함수 구하시는 거야? 2차 함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3x제곱이잖아. 그럼 관계식이 몇 개예요? 2개 구하시면 끝난다는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해됨?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그 미분에서, 수학주 미분에서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어떤 부등식이 fx가, 그 다음 gx가, 그 다음 hx가 지금 이 대소관계를 따른데, 그리고 얘가 무조건 만족시키는 부등식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쵸, 원래 일반적인 문제는 뭘 이용하셔야 되느냐? 뭐 하셔야 돼요? 양끝 함수 있죠. fx와 hx가 같아지는 방정식의 실근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f'x와 h'x가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셔가지고 공통 실근을 이용하는 게 원래 국룰이에요. 이해됨?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양끝이 같아지는 걸 한번 써볼게요. 4 k제곱 이항시키면 누구야? 더하기 12k 플러스 8. 얘가 0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놈의 실근이 누구예요? 그렇죠? 요놈의 실근은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얘도 샌드위치 정리 감성으로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봅시다. 누구 돼요? F1 빼기 F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누구여야 돼?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0에다가 2가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누구예요? 20 나오고. 인정?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이 마이너스 2 넣으면 F 0에서 빼기 F 마이너스 2 나오죠. 맞나요? 여기에 누구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4 아니요? 28? 그 와중에 틀리는 거예요 또? 코뿔소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그럼 잘 봐.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fx가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최종적인 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a와 b만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상수항이 사라질 거 아니야 미분하실 때. 그럼 우리는 a, b만 구하면 되는데 c가 약간 걸리적거려 보일 수 있지만 함수값 차 아니에요? 함수값 차잖아. 상수는 필요 없죠. 어차피 날아가니까. 그럼 얘가 a, b에 대한 문자 몇 개? 2개고 요놈이 첫 번째 관계식, 요놈이 몇 번째? 두 번째 관계식이어가지고 연립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뭐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만 그럼 여기서 정리했을 때 A가 누가 나오죠? A가 2분의 5였나? 그쵸? 2분의 5가 나오고 B가 누가 나와요? 11 나올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11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구해가지고 미분에서 3 넣으면 끝이죠. 인정? 어렵지 않잖아. 어렵나요? 네? 미분이요? 미분하기가 애매한 게 정수인 포인트에서만 정의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미분을 못해요. 아니 정수면 포인트가 딱 잡혀있잖아. 근데 양끝 우극한 저극한이 없는데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 없죠. 응? 이해되죠?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냥 계산한 거예요. 뭐가요? 네. 누굴 더해요? 아니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어차피 2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21번이 만들어지다 말았죠, 이것도. 아니, 뭐 얘는 근데 솔직히 21번에 올 만한 난이도긴 해요. 왜냐면은 뭐, 요 정도 생소함이면 출제할 수 있고, 얘는 그렇게 난 큰 불만이 없죠. 근데 이제 결국에 그 6월 평가원에 21번이 조금 시끄러웠잖아요, 한때.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로 조금 시끄러웠지만, 이제 뭐 그거를 신경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뭐, 그럴 만한 게 없죠. 다만, 귀찮을 뿐. 근데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답이 나오기 전에 답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그냥 계산만 땡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몰라. 그럼 관계식 하나 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풀이가 겉돌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 요 정도 사이즈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인데 6편과 마찬가지로 22번이 또 수열에 또 점화식이야. 점화식이 안 나오길 바랬지만 결국 또 점화식이 나왔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교육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사교육이 개나 소나 다 수학 2니까. 말 같지도 않죠. 이제 우르르 나올 거예요. 또 사교육에서 22번 이렇게 세팅된 걸로. 나의 튼코리도.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 싸움 정도가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수능은 한 번 남았는데 시중에 모의고사는 매주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거부터 맨 밑바닥에 대은이의 커튼콜까지. 잡다한 모의고사가 거의 몇백 개가 지금 있어.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야, 맞아요. 아니, 이게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가는 필살기가 첫 번째는 EBS. 왜냐면은 똑같이 나와도 아니야. 이거 EBS 변형이야. 하면 뭐 어쩔 거야. 무적이잖아요. 연계하기로 했고 연계도 했고 그러면 되니까. 이 정도면 연결 곱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교묘하게 눈에 띄는 것만 넣는 거지. 약간 잔바리들은 그냥 알아서 내고 눈에 띄는 것만 이제 딱 세팅을 EBS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도 없고. 일단 볼게요. 22번인데 얘는 그냥 곱해져서 음수인 거니까 부호가 어때야 돼? 다른 거죠. 이건 뭐 어렵지도 않고 요 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냥 방정식이라 생각했을 때 곱이 0이면 왼쪽이 0이거나 오른쪽이 0 아니에요? 그럼 봐. 왼쪽에선 누가 나와요? AN 플러스 1은? 윗줄 따라가야 되니까 A의 N에서 빼기 3분의 2K죠. 그 다음에 아래는 뭐예요? 마이너스 K배의 AN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위아래가 나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랜덤이에요. 왜냐면 어떤 뭐 N이 홀짝, 뭐 AN이 모식 이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하셔야 되는데 이 이전에 제가 그 한참 수열 문제 많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점화식이 나오고 점화식에서 노가다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점화식 노가다가 많다 그랬죠? 그쵸? 첫 번째는 중간항 나와 있을 때. 다 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위아래가 나뉘는데 AN이 기준일 때. 맞음? 세 번째는 잘 안 나오지만 세 번째 뭐가 있었느냐? AK 구하기에서 어떤 경우? K가 작을 때. K가 작을 때. 인정?
이거하고 쉽니다. 보면 얘는 AN 기준이 아니죠. 랜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래요. 중간항이죠. 예. A1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뭐야? 얘 노가다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용도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첫 장이 누구예요? K죠. 맞음? 첫째 항이 K예요. 그러면 첫째 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값들이 누구 있죠? 윗줄 가거나 아랫줄 가거나 아니야? 그럼 윗줄 가면은 K 빼기 3분의 2K인 거니까 누구예요? 3분의 1K죠. 아래는요? 요렇게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또 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윗줄 누구예요? 3분의 1의 K죠. 얘는요? 요렇게 되고 얘도 윗줄 나눠볼까요? 어떻게 돼요? 그쵸? 이거에 마이너스 3분의 2K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숫자곱으로 다 땡겨야 돼요. K세제곱이죠. 자, 봐야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점화식 문제를 푸실 때는 결국 내재되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그쵸? 우리가 점화식 아니 점화가 아니에요. 점화식에서 항이 넘어갈 때 항이 넘어갈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단계별로 넘어갈 때 그 구분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류법은 모순을 따지는 거고 모순을 따질 때 제일 흔하게 쓰는 장치가 뭐라 그랬죠? 부등식이랑 자연수 조건이죠. 부등식과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요 놈을 이용하시면 얘가 부등식이잖아요. 자연수 조건은 없죠.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어차피 양수죠. 얘는요? 그럼 상관없죠. 곱해서 음수니까. 얘 부호 뭐예요? 얘는요? 그럼 상관없죠. 얘는 부호 뭐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얘는? 얘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 얘 부호 뭐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계속 킵고잉 해야 되는 거죠. 맞음? 그 다음 뭐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뭐예요? 자, 윗줄 누구 돼요? 마이너스 K인가? 맞음? 그 다음에 얘는요? 그쵸. 3분의 K제곱인가요? 플러스죠. 맞음? 그 다음 얘 어떻게 돼요? 조금 불쾌합니다. 오, 이거 맞아요? 아랫줄은요?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얘는 K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죠. 그 다음에 아래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얘가 몇 번째 항이에요, 지금? A4 용지죠. 근데 우리 누가 0이래? A5가 0이잖아요. Let's get it. 자, 위에 누구 나와요? 이렇게 되죠. 아닙니다. 5죠. 맞음? 그 다음에 아랫줄 누구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봐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K가 뭐예요 지금? 문제 맨 위에 양수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K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단독으로 K에 대한 어떤 항이 하나만 남으면 무조건 K가 누구야? 0 돼버리죠. 이해돼요? 그럼 얘네는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형태는 배제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계산이 빠르죠. 한번 볼게요. 되는 애들만 한번 골라봅시다.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얘가 윗줄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랫줄은요? 안 되죠. 그럼 K가 0 나와버리잖아요 또. 그럼 얘는 누구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죠? 이거 뺀 거 3분의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누구예요? 2K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거 빼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얘는요? 안 되죠. 얘도 안 될 거 없죠. K 약분시키고 K는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어차피 마이너스 K가 곱해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차피 약분시킬 거니까 여기엔 K를 곱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돼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0인 거랑.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 윗줄 누구야?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빼면 누구죠?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붙은 거에서 마이너스 3분의 4죠. K. 인정? 그리고 아랫줄은 누구요? 그냥 이게 0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3분의 1 K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누구? 2의 K 제곱 나오죠. 이해됨?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윗줄 돼요, 안 돼요? 아랫줄은요? 안 되죠. 맞음? 또 0 되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에 마이너스 3분의 2K 따지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똑같은 원리로 얘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얘는요? 되죠, 똑같이. 그럼 얘는요? 여기서 되죠. 얘는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를 더 따져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따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규칙이 있느냐? K가 어차피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니까 는용 방정식의 실근이 양수라면 두 항의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죠. 같으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돼요, 안 돼요? 얘 안 되죠. 이해돼요? 얘는 되고 얘 되고 왜 안 돼요? 아, 그쵸. 얘도 안 되죠. 좋았습니다. 얘는요? 되죠. 얘는요? 되죠, 지금까지. 이거 화살표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뺐을 때 돼요, 안 돼요? 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얘는 이거 빼면 돼요, 안 돼요? 아랫줄은 원래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요 놈만 한번 따보면 결국 누가 되는 거야? 두 개. 그쵸. 이렇게 두 개 적어보면 K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의 K죠. 아래는 K 4제곱에 마이너스 K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2의 K제곱 나오겠다. 이해돼요? 그럼 각각에서 0 되는 거 다 구해주시면 돼. 이해됨? 자, 마지막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자, 불러주세요. K는 누가 돼? 여기서 누구 되죠? 2죠. 총 맞으시고. 여기서 누구 돼요? 3. 루트 2죠. 몰카예요?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니죠? 여기서 누구예요? 1. 루트 3분의 4죠. 조심하세요. 사냥당합니다, 그러다. 이거 뭐예요? 저 앞에 마이너스예요. 네? K 내주고 앞에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예요. 이거 뭐예요? 루트 3분의 2. 그쵸. 루트 3분의 2죠. 근데 우리가 제곱들의 합이잖아. 그러면 다 제곱 더해보면 누구예요? 4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가 누구죠? 2인가? 8이죠. 이해돼요? 근데 이게 점화식 문제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점화식은 용기의 영역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산을 안 틀리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판단 때릴 때는 결국에 이 노가다를 해야 되는 문제인가 찾으셔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점화식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것도 노가다로. 그러면 그냥 미친 척하고 다 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처럼 출연하면서 구해야 되지만 계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건 생각하고 가셔야 돼.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매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겁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딱 시간만 겁먹으면 돼요, 시간만. 이죠?